저기 투명 인간이 걸어가고 있네요. 평범한 중학생 수연이는 투명 인간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도 학교에 와서도 친구들은 수연이가 왔는지 와도 무엇을 하는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아차, 수연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혼자 보내야 하는 수연이. 같은 반 학생들 중 수연이를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걸까요? 아님 보이는데도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걸까요? 그냥 안 친하니까요. 그냥 싫어요. 친구들도 같이 안 노니까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수연이를 투명 인간이게 한 건 바로 같은 반 친구들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 우리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하나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길거리에서 내 곁으로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나와 생각이 같을 수 없고 생김새는 더욱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고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더러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은 사회와 국가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마치 정당한 것처럼 계속 자행되고 있죠. 바로 수연이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친구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모두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바로 인권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책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이 중요해요. 후샹적, 국인도 지역에서 소파왕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불교를 장려하셨는데요. 이때 발생한 시대를 장화해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냐? 자, 뭘 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리 내놔봐.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선생님,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 휴대폰 사용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에서도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고 있진 않아. 그리고 너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너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켜줄 줄 알아야지. 제가 안 지킨 게 뭐 있는데요? 다른 친구 몰래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험담하는 것부터가 이 친구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 때문에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도 다른 친구의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해. 보셨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학생 한 사람으로서의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친구의 인권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두상이 점퍼가 참 예쁘네. 감사합니다. 경수, 그건 네 거 맞아? 이 점퍼 아침에 봤을 때 두상이가 입고 있던데. 아니요, 제가 잠시 빌렸는데요. 그래? 두상이도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감기 걸려서 춥다고 하니까 빌려주던데요. 너 지난번에 1학년 수철이 가방도 빌렸다고 했었잖아. 그때 수철이 부모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징계받을 일이었는데 아직도 반성 못하니? 생각해봐. 누가 옷을 빌려달라는데 쉽게 동의할 사람이 있겠니? 더욱이 너같이 힘센 친구가 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거절할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싫으면 남들도 싫을 거야. 선생님은 경수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기대해도 되겠지? 그렇습니다. 상대방 친구의 입장에 서 보십시오.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다른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학교 곳곳에서는 다양한 인권 피해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등굣길,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그 생김새가 다른 지훈이. 네, 지훈이는 바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단지 그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지훈이. 그런 지훈이에게도 꿈이 있는데요. 야, 뭐 그리는 거냐? 내 꿈. 와, 야, 너 말도 안 돼. 너 국가대표 될 수 없어. 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내 나라 가 임마. 나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야. 이곳이 아니면 난 저 먼 안드로메다에서 만나? 지훈이가 친구들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을까요? 배려하지 못하고 괴롭힘 당해도 그저 바라보기만 한 친구들의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나는 지질이도 공부를 못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선생님도 아예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넌 왜 이렇게 성적이 늘 뒤에서 제자리 걸음이냐고.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교실에 절 붙잡아두지만 그 시간까지 앉아있는 제가 어느 땐 너무 한심하고 심지어 수업 시간조차 이제 아까울 지경이에요. 어차피 수업이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흘러가고 선생님도 상위권 애들 몇 명하고만 눈을 마주치며 수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잠을 자도 뭐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간섭하지 않아서 편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뭐 될 거냐고요? 터치 박지혜. 제 이름 세 자만 되면 누구나 아 하고 인정할 만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저 나름대로 관련된 책도 보고 유용품도 챙기고 직접 실습도 하는 저만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 공부가 제대로 되었나 하고 실험해 보는 거죠. 날씬해 보이게 해달라, 눈이 커 보이게 해달라,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해달라. 친구들의 요구대로 간단히 메이크업을 끝내고 친구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제게는 학교 중간고사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만족해할 때 비로소 제가 제 나름의 공부를 잘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생긴답니다. 암튼 그동안 저 때문에 늘 지쳐 보이는 우리 선생님 얼굴을 오늘은 제가 생기있게 바꿔볼까 합니다. 너희들 어쩐 일이야? 선생님한테 무슨 볼 일 있어? 예, 선생님. 요즘 저희들 때문에 선생님 얼굴이 수척해지시고 생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선생님을 확 변신시켜드릴게요. 애들 왜 이래? 선생님! 괜찮다니까. 선생님, 3분이면 돼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요. 김 선생님, 한번 받아주세요. 이 녀석들 선생님 예쁘게 변신시켜드려야 해. 아직도 저는 왜 모두가 똑같이 같은 책으로 밤 10시까지 꾸역꾸역 시간을 채워가며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반만이라도 제 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학교 생활이 즐거울 텐데.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 때면 저는 저만의 공부, 화장을 한답니다. 오늘은 학생대의원회가 열리는 날. 오늘은 좀 특별한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학생대의원회에서는 민수와 담임선생님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김민수 학우의 안건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명하게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희 반은 그날 학교 축제 준비에 들어가기 위한 회의를 막 시작하려 했었습니다. 각자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이번 축제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하겠다. 우선 반장이랑이 영어 웅변대회는 맡고 연극은 부반장 재영이가 알아서 준비하고 장기자랑은 승수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으로 하자. 이상. 선생님, 이번 축제 준비는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임마? 공부도 제대로 하는 녀석이? 학생들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공부가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래도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에게 맡겨놓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물론 학생들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한다면 좋지만요. 아하, 민수는 모든 걸 성적 위주로 판단하는 선생님에게 불만이고 선생님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민수의 행동이 불만이군요. 과연 학생 대의원회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의 의견을 받아들인 학생회장단에서는 학업 성적을 잣대로 축제 역할 분담 및 그런 말을 한 선생님과 수업 중에 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결례를 범한 민수에게 역할극을 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학생 대표들의 결정이니만큼 역할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민수와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역할극을 한다는데요. 성적 위주로 공부 잘하는 애들만 편애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깊게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이 그 학생의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닌데 학생 입장에서 보니까 많이 서운하고 반감이 드네요. 선생님 입장에 서보니까 생각보다 불량한 모습에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반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자존심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도 학생들도 인정하는 뺀질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인데요. 너무 자유분방하다 못해 난리입니다, 난리. 왜 뺀질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야, 또 자냐? 좀 빨아입어. 씻고는 다니냐? 거기 뺀질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제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 보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다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좀 까지고 노는 친구라고. 근데 전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저만의 컨셉이고 패션이거든요. 이거 보통 춤 실력이 아닌데요. 사실 뺀질이는 학교 내에서는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실력파 춤꾼이랍니다. 친구들은 새벽까지 야자하고 학원 수업 듣고 하지만 저는 하루에 거의 4시간만 자고 그 외 시간은 오직 춤 연습뿐이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공부보다 더 좋고 앞으로 제 꿈을 위한 일이니까요. 오늘은 수업 후 교실 책상을 뒤로 밀치고 널찍한 공간을 마련해 뺀질이가 숨겨온 자신의 춤 실력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뺀질이의 반전 스토리에 모두가 꽤나 놀란 눈치들입니다. 멋져요. 자기 걸 위해서 벌써부터 저렇게 한다는 게. 앞으로는 학생들 외모만 보고 뭐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특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수는 오늘도 야간 자율학습을 빠져나와 연습실에서 새로운 기술 연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니, 뺀질이만의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 것이죠.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피해, 그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언제든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주변에 대해 신경을 쓴다면 언제든 우리는 지훈이나 지혜, 정수와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거나 그저 방관하기보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그 친구의 인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 서로가,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할 때, 그때 상대방의 인권뿐 아니라 자신의 인권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의 꿈에 도전할 기회와 용기를 더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한 번 더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 첫걸음, 그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나와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와 선생님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차별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싶고 뛰놀고 싶고 마음껏 내 꿈을 준비하고픈 신나는 공간, 그 즐거운 학교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